네, 2019학년도 1학기 1회고사 물리2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문제 나와있고 기억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P점에서 Q점까지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구하라는데, 방금 구한 건 변이니까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미끄럼틀의 길이를 총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다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 운동이다. 네, 맞죠? 계속 방향이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라 할 수 있고, 디귿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는 같다.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구해보면 이동거리가 더 크니까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X축으로 VX 시간 그래프 통해서 구하면 X축으로 8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4 더하기 하면 6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변이니까 이만큼 10만큼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총 변이로. 따라서 이번의 답은 4번이 되고, 3번 알짜임 구하라는데, 알짜임 구하는 거 알죠? F는 M 곱하기 A 해서 질량은 2kg라 나와있고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0부터 3초까지 마이너스 2에서 1m/s로 변했으니까 이 변화량 길기가 가속도니까 3분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양으로 따지면 3이니까 2 곱하기 1하면 2N이 나오겠죠.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이 나오고, 4번 4번을 알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먼저,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할 때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포물선 운동할 때 먼저 최고점 도달 시간 공식 t는 g분의 v0 sin 세타, 이고 최고점 높이는 2g분의 v 제곱 sin 제곱 세타, 이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리, 마지막까지 가는 거리는 s는 g분의 v 제곱 sin 1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제 4번을 구해주면 되는데, 먼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겠네요.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생각해보고 s와 t를 구하면 되겠는데, 이 공식을 먼저 떠올려서 이 t를 구하면 10분의 v0는 20이고 sin 45는 2분의 루트니까 이 루트 2가 나오겠. 잠시만요. 하고 이렇게 할까? 45도가 2분의 sin 45도니까, 방금 이렇게 2루트 2초가 나오는 걸, 2루트 2초가 그니까 어떻게 나뉘냐면, 아까는 t는 10분의 20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루트 2는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2루트 2초는 여기 이렇게 끝까지 가는 시간이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억을 구할 건데,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이 t에다 2루트 2초를 넣고 제곱시키고 이 s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s 같은 경우는
10분의 400 곱하기 1이겠죠. 네, 그럼 40이 되죠. 따라서 A는 5가 나오게 됩니다. A는 5가 나오게 되고, D는 수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수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 봅시다. 중력이 작용하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이 아닌 등가속도 운동이라 해야겠죠. 그리고 디귿, 민수가 P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속력은 민수 속력의 2배이다. 이 공은 언제나 20m/s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가면서도 여기서도 20m/s고 여기서도 20m/s고 다 20m/s예요. 근데 공을 만나는 순간 2루트 2초겠죠. 민수와 공이 만나는 순간 2루트 2초. 공이 민수와 만나는 순간도 2루트 2초고 민수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2루트 2초 걸리고 여기가 2루트 2초분에 이렇게 속력만큼 가면 어느 속력만큼 가면 이 기울기가 아까 저희는 민수의 기울기는 5라고 했잖아요. 2루트 2분의 V만큼은 5. 민수의 속력을 따라서 10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20m/s와 10루트 2m/s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루트 2배 차이가 나잖아요. 따라서 민수의 속력이 루트 2배이고요.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운동인지 서술하시오. 네, 수평 방향으로는 뭐 힘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 이제 5번 그림은 풍력 발전기 블라블라 해가지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각속도 각속도는 일단 볼까요? 각속도 같은 경우는 둘이 돌아가는 각도는 같으니까 각속도는 같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속력은 t는 일단 오메가 분의 2파이는 v분의 2파이 r이 되겠죠. 그리고 v는 rw니까 이 각속도 같으니까 이 속력은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더 큰 건 뭔가 보면 P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고 디귿 각도의 크기 A는 R 오메가 제곱 공식이 있잖아요. 이걸 숙지한 상태로 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오메가는 서로 각속도는 서로 같으니까 이 R 반지름이 더 큰 게 가속도가 더 크겠죠. 따라서 P 가속도가 더 크겠죠. 답은 5번에 5번이고 그 다음 선화평 2번 구심력의 크기는 A의 몇 배인지 쓰시오. 먼저 T는 V분의 2파이 R 회전 주기를 한번 써주시고 주기가 서로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 처음 거 그림을 A라고 두 번째 그림을 B라 했으니까 A 대 B는 반지름 같은 경우는 2 대 1이고 이렇게 써주 2 대 1이고 그러면 2 대 1에 맞춰주려면 속력 같은 경우도 2 대 1로 나오겠죠. 주기는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가 되고 F는 mR분의 V제곱 96 공식을 써주고 A 대 B 이렇게 다시 접근할 겁니다. 질량 같은 경우는 1대4죠. 1대4이고 이 속력의 제곱 같은 경우는 A 대 B는 4대 1이 나오고 이 반지름 같은 경우는 2대 1이 나옵니다. 약분해 주면
2대 1 나오고, 따라서 이것도 다시 약분해주면 1대 2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고, 서답형 6번. 6번 보면 일단 기억. 저희가 알아야 될 공식 있잖아요. 단진자 운동. 이 주기 같은 경우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이잖아요. 기억. 진자의 질량을, 일단 주기를 2배를 늘린다 했으니까 진자의 질량을 2배 크게 한다. 이 공식에 뭐 질량에 관한 내용은 없잖아요. 기억 틀렸고, L을 4배로 늘린다. 근데 4배로 되면 이 루트 빠져나오면서 2배 되는 거 맞고, 니은 맞고, 디귿 중력과 속도가 4분의 1 G인 곳으로 진자를 옮긴다. 여기 4분의 1 되면 이걸 이제 법문수 사용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4가 되고 나오면서 2배가 되는 거 맞죠? 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 네, 서사평 3번. 이렇게 주기적인 왕복 운동을, 전 아까 단진자라 했죠. 따라서 단진자 운동이고, 7번 보겠습니다. 7번의 기억. 두 물체의 속력은 같다. 근데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뭐 속력은 같고,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가속도도 같다 봐야 됩니다. 처음에 가속도가 방향을 의미한돼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 해서 합력인 이쪽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가속도도 같다 봐야 되고요. 두 물체의 속력 같고 가속도도 같고, 힘의 합력 F는 M에 의해서 2kg고 가속도 2kg래. 1kg고 여기에만 힘이 작용하니까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을 하면 10N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5번 맞고, 5번이 맞고요. 그럼 8번. 문제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바로 보면 수레의 속력을 얼마나 작용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60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 면적이 뭔지 아시죠? 1이잖아요, 1. 이 면적은 1을 나타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60은 1은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 2km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게 나중 운동 속도로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해주면, 계산해보면, 잠시만요,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64. v제곱은 64가 나오게 되고, v는 따라서 8이 나오게 되므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뒷장. 9번 문제에서 봐야 될 건
이게 질량이 m이고 이 m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이 그림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만큼을 VB라 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VB라 하면 여기는 VB 코사인이 있고, 이만큼은 VB 사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쪽 부분. VB 사인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MV는 X 방향만 따졌을 때 MV는 EMVB 코사인이고, MVA는 이건 Y 방향, MVA는 EMVB 사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 방금 거 코사인이고 이건 사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VB 코사인은 2분의 1 V가 되고, VB 사인은 2분의 1 VA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 제곱시켜가지고 더해주면 VB 제곱은, 이걸 각각 제곱시켜서 더하면 돼요. 그러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더해지면서 1이 되니까 VB 제곱은 4분의 1 V 제곱 더하기 4분의 1 VA 제곱이 되고, 첫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면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EMVB의 제곱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나. 이 식을 정리하고 각 변을 다 2로 곱해서 보면 V 제곱은 VA 제곱 더하기 2VB의 제곱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식이고,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시켜주면 VB는 루트 3분의 1 V가 나오게 됩니다. 이 VB는 루트 3분의 1 V가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먼저 아까는 A의 운동 에너지를 E 제로라 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게 E 제로니까. 그러면 저희는 VB를 구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VB는 몇 이제로인가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3분의 1 V 제곱이겠죠. 루트 3분의 1 V를 제곱시켰으니까 이걸 해주면 3분의 1 MV 제곱이 되고, 이걸 서로 비교해주면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2 이제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4번. 그리고 이 서답형 4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 식에 집어넣어서 VA를 구하면 되는데, VA는 루트 3분의 1 V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하면 운동량은 MV잖아요. 근데 운동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A 대 B에서 이 속력 같은 경우는 1대1이 나오죠. 똑같이 루트 3분의 1 대 루트 3분의 1이니까 1대1이 나오고, A 같은 경우는 M 1이고 B 같은 경우는 2M 1대2니까 이걸 서로 비교해주면 운동량은 B가 A의 2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답형 4번은 끝났고, 10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기억 보면 1초일 때 B의 좌표에 의해서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라 했는데, 1초일 때 보면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방향. 근데 1초일 때를 보면 가속도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위 방향이겠죠. 운동 방향.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3초일 때 B 좌표계에서 A에 작용한 R자임은 6000N이다. 3초일 때 체중계의 측정값이 6000N이라 돼 있으니까 R자임 6000N 맞겠죠? 디귿 5초일 때 A의 좌표계에서 A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다. 5초일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 맞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이거 도시로 바꾸는 걸 섭씨 온도 섭씨 온도에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공式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섭씨 온도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32가 화씨 온도가 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서 넣어주면 5 곱하기 5분의 9 더하기 32는 41이 됐네요. 따라서 화씨 온도는 41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12번 보겠습니다. 일단 12번 기억을 보면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이 공식을 알아야죠. Q는 K A 곱하기 L분의 T1 빼기 T2 곱하기 T 이건데요. 이 시간은 뭐 지속되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건너편에 넘겨줘서 T분의 Q는 K 곱하기 A 곱하기 L분의 T1 빼기 T2입니다. 공식 외웠을 거라 저는 알고요. 여기 뭐 단면적이고 길이잖아요. 이건 길이, 단면적, 온도차 이걸 이용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기억 보면 온도차에 비례한다. 네, 온도차 비례하는 거 맞죠? 그리고 니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열량은 전도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이 비례하는 거 맞죠? 디귿 가에서 원기둥의 단면적을 A라 하면 뭐뭐뭐뭐이다. 구해볼까요? KA 곱하기 단면적은 A로 단면적은 전부 다 일정하니까 뭐 A로 나타내도 돼 있고 그리고 문제의 단면적에 대한 얘기가 같다고만 나와 있으니까 단면적 A라 할게요. A 곱하기 L분의 KA 여기 온도차 80 빼기 70 하면 이게 곧 그 가운데선 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KB 곱하기 A 곱하기 2L분의 70 빼기 30이겠죠. 네, 이 공식 맞고요. 이걸 풀어주면 어떤 게 나오냐? KA는 이 KB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서답형 5번에 연결시킬 건데 서답형 5번 같은 경우는 서답형 5번에서는 방금 했던 것처럼 60 빼기 TB 이렇게 해주고 그 단면적 같으니까 단면적을 생략해 주시고 80이네요. 80 빼기 TB 하고 KA 이렇게 하고 EL은 TB 빼기 30 곱하기 KB EL EL이 아니라 그냥 L이죠. 해주시면 이걸 풀어주시면 이 KA를 KB로 바꾸던가 KB를 KA로 바꿔서 풀면 TB는 40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서답형 5번은 40이고요. 뒷장 넘겨서 보면 13번 문제 읽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억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일단 이거 알기 전에 공식 알아야 될 게 이 K는 2분의 1 라지 MV 제곱은 2분의 3 KT. 뭐 그냥 스몰 m 질량으로도 쓰는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분자량 있잖아요. 분자량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A 같은 경우는 B보다 평균적인 속력이 낮죠. 평균적인 속력이 낮으면 평균적인 속력이 낮다. 근데 두 개의 질량, 분자량이 같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지워 생략해 주시고 이것만 보면 B가 A보다 더 큰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B가 A보다 더 크죠. 속력 같은 경우는 통해서 이걸 통해서 여기 2분의 3kT에서도 절대 온도는 B가 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K는 상수니까 약간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을 거라 보고 이걸 통해서 이제 B가 A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은 보면 기체 분자의 질량은 C가 D보다 작다. 다시 적어보면 이건데 뭐 C가 D보다 작다라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온도가 같은 두 기체 C와 D라 했으니까 온도가 같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변함이 없 1대 1이라 하면 이것도 그 속력 같은 잠시만요. 이 온도는 고정값 1이라 치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잠시만요. 일단 2분의 3KT는요. 서로 둘 다 같은 거잖아요. C와 D는. 따라서 이거네요. 그 속력 같은 경우는 D가 C보다 큰데 질량 같은 경우는 C가 D보다 커겠죠. 그래야지 그 딱 일정한 값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니그는 틀렸다 보고요. C가 D보다 크고 디귿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D가 C보다 크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가 결정하는 거이므로 온도가 같으니까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C와 D가 서로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이고 14번 칸막이를 제거했을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기체 분자의 분포 가장 고르게 평균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확률이 가장 높은 거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겠고 이제 서답형 6번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으로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 빈칸에 넣어 보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 하면 엔트로피가 생각나고 엔트로피는 비가역 과정이죠. 따라서 열들이 이렇게 뭐지 평형 상태로 맞춰지는데 열평형이 아니라 연력학 제2법칙이니까 비가역 과정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비가역 과정이고 15번 보겠습니다. 과정 1에서는 기체가 고혈원 쪽으로 모이면서 가열된다. 과정 1. 네, 맞죠. 가열되는 거. 그 다음에 과정 2. 이건 외우는 문제라서 제가 딱히 말을 깊게 풀이를 못 해드리겠어요. 과정 2에서는 가열된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어난다. 네, 과정 2 팽창 맞죠? 디귿 스털링 엔진은 내연기관으로서 고연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 작동한다. 스털링 엔진은 외연기관입니다. 외우셨으면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마지막 장. 이것도 서답형 7번 공식 있죠.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의 공식 기관의 효율 공식 E는 1 빼기 Q1분의 Q2 이거잖아요. 이걸 통해 이제 해주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2000줄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2000줄 에너지량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약간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Q1 여기서는 Q1과 Q2를
500K와 300K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1 빼기 Q1 Q2로 해주면 500분의 200이 남고 곱하기 100 해주면 40이 남네요.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40%이다 가 되겠습니다. 40%가 나왔고, 서답형 8번. 문제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거 답을 알려드려야 돼요. 이건 답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서 이 문제 자체가 일단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려주고, 잠시만요. 다시 보면 그림 가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몇 mg인지를 서술하시오. 4분의 1 mg인데요. 이유는 A와 B는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A와 B의 가속도는 서로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A의 가속도가 나에서의 가속도와 그 크기와 방향이 서로 같아가지고 4분의 1 mg는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A와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은 서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같으므로 A의 장력이 4분의 1 mg므로 B의 장력도 4분의 1 mg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답이라서 거의 답이라 해야죠, 이걸. 이건 그냥 약간 느끼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이제 서답형 9번. 서답형 9번. R만큼 이동하는데 2초가 걸렸다. 근데 V0가 몇 미터 퍼 세크인지 풀이 과정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2초가 걸렸다 했으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있잖아요. 최고점까지 도달 시간 t는 g분의 v 사인 세타,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점까지 도달 시간은 1초잖아요. r까지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1은 v 곱하기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고 10분의 v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v는 20m/s가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20m/s가 나오게 됩니다. V0라 해야겠죠. 20m/s가 나오고, 서답형 10번. 서답형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은 문제 읽으셨을 거라 보고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먼저, 서답형 10번 보면 가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풀 때 먼저 일단 봐야 되는 게, 잠시만요. 여기 가에서 A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력이 힘의 평형을 이루니까 KX0는 mg에서 KX0는 여기서 K분의 M은 G분의 X0가 됩니다. 그리고 가의 A 상태가 평행 상태이고, 이게 정지되어 있는 평행 상태이고, B는 A에서 EX0만큼 압축한 것이므로 EX0만큼 압축했잖아요, 평행 상태에서. 따라서 진폭이 EX0인 단진동 하게 되고요. 따라서 X는 3X0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단진동 주기는 2t니까 주기 공식 있잖아요.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에서 k분의 m은 2t니까
t는 파이 루트 g분의 x0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19학년도 1학기 제1외고사 3학년 물리 2 과목 해설 마치겠습니다.